2019년 3월 11일 이른 아침, 필리핀 세부 막탄섬.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들판을 지나가던 마을 주민이 황량한 땅 위에서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누군가 마네킹을 버리고 갔다고 생각했지만 곧 끔찍하게 훼손된 여성의 시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반나체 상태로 얼굴은 절반이 사라진 채 두개골이 드러나 있었고 눈은 반쯤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일어났던 일은 너무 잔인해서 전국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사형제를 복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16) 살의 크리스틴 리 실라와는 여느 10대들과 마찬가지로 K-팝 밴드 BTS를 사랑하고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4명의 형제 자매 중 둘째였고 어머니와 특별한 유대감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친구들 사이에서 친절하고 유쾌한 소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꿈은 승무원이 되는 것이었고 종종 동생들과 자신의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죠. 그녀는 매주 일요일마다 지역 교회에서 자원봉사를 할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녀는 보통 일요일 오후 4시에 교회에 갔고 예배가 끝난 후인 오후 7시쯤 돌아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3월 10일 크리스틴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필리핀은 저녁 8시만 넘어가도 10대 소녀에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크리스틴의 어머니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9시가 다 되었는데도 그녀가 돌아오지 않자 크리스틴의 어머니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들은 하룻밤만 더 기다려보고 다음날 수색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크리스틴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크리스틴의 친구인 라이언에 따르면 그들은 예배가 끝난 후 인근 상인으로부터 발룻이라고 불리는 길거리 음식을 사러 나갔다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다시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왔을 때 크리스틴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고 그는 그녀가 먼저 집으로 갔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죠. 어머니는 발룻 상인에게도 딸의 행방을 물어봤지만 상인 또한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교인들에게도 크리스틴에 대해 물었고 그녀는 소름 끼치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크리스틴이 예배를 마친 후 낯선 남자와 함께 이야기하다가 어딘가로 걸어갔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틴의 어머니는 밤새도록 마을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녀의 딸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죠. 어머니는 그녀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가장 가슴 아픈 방식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다음날 들판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크리스틴의 어머니가 묘사했던 실종 당일 크리스틴이 입고 나갔던 옷이 그 시신이 입고 있는 옷과 똑같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경찰과 함께 크리스틴의 집으로 향했고 그녀의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어머니는 제발 나의 딸이 아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바로 그것이 자신의 딸 크리스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리고 착한 소녀가 이렇게 잔인한 운명을 맞이했을까요? 크리스틴의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잔인한 폭력의 상징이 되어 한때 필리핀 내에서 인터넷 검색이 금지되기도 했죠. 크리스틴이 살해되기 전 잔혹한 고문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울려 퍼졌으며 사건 해결을 위해 200만 페소의 포상금이 제시되었습니다. 200만 페소는 하나로 약 4,800만 원 정도입니다. 가족의 동의하에 부검이 실시되었고 크리스틴이 숨을 거둔 시간은 교회를 떠난 직후인 3월 10일 오후 7시경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녀는 흉기로 인해 온몸에 걸쳐 30번 이상 공격당했고
성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얼굴의 절반이 뼈가 보일 정도로 피부가 벗겨져 있었고 혀, 기도, 목의 일부, 오른쪽 귀, 장기가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검사관은 이러한 괴물 같은 행위에 대해 정신 이상자의 소행이거나 불법 약물에 영향을 받은 자의 소행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신체 부위를 제거한 것은 신원 확인을 방해하려는 시도로 여겨졌으며 최소 3명 이상의 가해자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들은 이미 조나스라고 불리는 남성을 의심하고 있었는데 그는 세부 다나오시에서 62세의 농부를 잔인하게 해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피해자를 훼손한 방법이 매우 유사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이죠. 경찰들은 즉시 그를 추적했고 마침내 다른 섬에서 다른 이름으로 숨어있던 조나스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농부를 해쳤다고 인정했지만 크리스틴의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경찰에 알리바이를 제공했는데 크리스틴의 사건 당일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고 이것은 그의 고용주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 당국은 곧 크리스틴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한 남성과 크리스틴이 걸어가고 있는 장면이었죠. CCTV에서 남성은 뒷모습만 찍혀 있었기 때문에 얼굴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영상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크리스틴은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아무런 강압 없이 남성의 옆에서 나란히 이야기하며 걸어가고 있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한 친밀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수사관들은 용의자가 그녀가 신뢰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크리스틴의 소셜미디어, 특히 그녀의 페이스북 메신저를 샅샅이 뒤져 중요한 단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최근 2명의 남성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한 명은 CJ 디아즈라는 남성이었고 그와는 새롭게 알아가는 단계로 서로에게 호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그녀의 전 남자친구였던 존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수사는 두 번째 용의자인 존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존과 크리스틴은 1년 동안 사귀었고 사건이 있기 며칠 전에 헤어졌습니다. 필리핀 경찰은 크리스틴이 새롭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존에게 이별을 고했고 존은 크리스틴에게 복수하기 위해 CJ 디아즈라는 가상의 계정을 만들어 그녀에게 접근했다고 추측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존을 체포했고 그는 자신이 공범 2명과 함께 크리스틴을 해쳤다고 자백했어요. 하지만 존의 가족들은 이러한 근거 없는 주장에 분노했으며 존의 자백은 경찰의 강압수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존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성급하게 용의자로 몰고 가는 것이 200만 페소의 보상금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을 비난했습니다. 존의 어머니에 따르면 존은 사건 당일 아침에 방을 정리하고 오후 늦게까지 친구들과 농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크리스틴의 사망 추정 시간인 오후 7시 직전에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하고 바로 잠에 들었다고 말했어요. 존의 알리바이는 그와 함께 농구를 했던 친구들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존의 형 또한 크리스틴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녀와 존은 1년 동안 사귄 것이 아니라 2018년 6월에 단 5일 동안만 만났었고 그 후 존은 다른 사람과 바로 사귀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존이 그렇게 짧게 만난 여성에게 몇 달 후 복수를 할 만큼 강한 원한을 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CCTV에 남성이 입고 있는 옷과 유사한 옷을 존이 갖고 있다는 사실과 존의 핸드폰에 금이 간 것이 범행 당시 크리스틴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말하며 존의 혐의를 계속 주장했습니다. 16살의 존은 크리스틴 사건의 범인으로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었고 여론은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옳고 그름을 이해하는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정신과적 테스트를 받았으며 이 평가를 통과하면서 그가 건전한 정신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존을 위한 변호인단이 구성되기도 전에 그는 이미 잔혹한 10대 살인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공범을 밝히기 위해 조사 중에 있으며 존의 친구 중 2명을 지목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관들은 크리스틴 사건은 해결되었고 범인이 체포되었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이 사건은 곧 종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언론은 앞다투어 10대들에 의한 끔찍한 범죄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제공한 증거는 존의 자백, 피해자와의 관계, 추측성 시나리오에 근거한 것 뿐이었죠. 하지만 곧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이 밝혀지며 필리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4월 11일 경찰은 기자회견을 통해 레나토라는 남성이 크리스틴 사건의 진짜 범인임을 밝혔습니다. 그는 4월 9일 불법 무기와 마약 소지 혐의로 구금되었고 자신이 크리스틴을 해친 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레나토는 44살로 5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10대 소녀들을 유인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CJ 디아즈라는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온라인상에서 27살에 잘생기고 건실한 청년인 척하며 10대 소녀들을 속였죠. 크리스틴은 그가 접근한 많은 소녀들 중 한 명이었고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갖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틴은 레나토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크리스틴의 예배가 끝난 후 만나기로 약속했으며 레나토는 교회 근처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당시 그는 술과 약에 취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틴은 CJ 디아즈가 자신이 예상했던 사람이 아닌 중년 남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했지만 레나토는 집요하게 자신이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크리스틴은 마지못해 그와 함께 집까지 걸어가기로 동의했어요. 레나토는 그녀에게 같이 잠을 자고 싶다고 말했고 이에 혐오감을 느낀 크리스틴은 단호하게 거부하며 남자친구에게 데리러 오라고 전화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거부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남자친구가 있다는 이야기에 강한 질투심을 느낀 레나토는 그녀의 뺨을 2번 때렸습니다. 그는 크리스틴에게 경험이 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있다고 대답했는데 이것이 그의 화를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반복해서 그녀를 주먹으로 때린 후 들판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후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그녀를 수차례 공격하고 얼굴을 더럽혔습니다. 기자들은 그에게 갑자기 고백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고 레나토는 자신이 한 잘못을 책임지고 싶었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중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존이 불쌍해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어린 소년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처벌받는 것을 방관할 수 없었다고 말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견딜 수가 없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레나토의 진술 내용과 이미 검증된 증거 사이에 약간의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그는 CCTV 속 남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미지를 비교한 결과 두 사람의 자세와 외모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레나토는 가위를 이용해 크리스틴의 피부를 벗겼다고 주장했지만 법의학 분석에 따르면 염산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장에는 크리스틴이 당한 일에 비해서 많은 양의 피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들은 다른 곳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그 후에 현장으로 옮겨졌다고 추측했으나 그것 또한 레나토가 진술한 내용과는 많이 달랐죠. 레나토가 그 시간에 현장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왜 아무도 어떤 소리도 듣지 못했을까요? 늦은 밤이 아니었고 그가 주장한 범행 장소는 인근에 있는 집들과 매우 가까워서 소녀의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나 비명소리를 듣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레나토는 갑자기 무죄를 주장하며 자백을 철회했지만 그의 집에서 발견된 범행 도구인 가위와 크리스틴의 몸에서 레나토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2019년 5월 24일 레나토가 감옥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수사는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초기 보도에는 레나토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가 수감된 교도소에 크리스틴의 삼촌도 함께 수감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료 수감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다고 믿었죠. 경찰은 공식적으로 크리스틴 신라완의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선언했지만 공범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등 해결되지 않은 의문은 계속해서 대중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존은 정말로 혐의가 없는 것일까요? 존의 알리바이를 증명해준 친구들이 혹시 공범은 아니었을까요? 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딸의 살인범이 처벌받지 않고 멀쩡히 돌아다니고 있다는 소름 끼치는 의혹을 품고 있습니다.
크리스틴의 어머니는 딸의 전 남자친구 존이 이 사건에 전적으로 관여했다고 아직도 믿고 있어요. 이에 대해 존의 변호사는 크리스틴의 어머니가 정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정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사건을 빨리 종결하고 싶었던 것 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은 너무 성급하게 결론이 났고 너무 빨리 잊혀진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